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은 다행히 코스피 2200을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이제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음 주장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은 이주환 전문가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세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배트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든든한 배트맨이시죠. 이주환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위원님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여러분들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 카메라 어플로 갖다만 대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시장 요즘 퐁당퐁당 장세 보이느라 정신들 없으신데 시장 대응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오늘은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위원님 강의 시간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 전에 오늘 시장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 신풍제약 지금 난리가 났죠. 오늘 하루 만에 60% 손실이 나는 등 최근 제약주의 흐름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수급도 외국인과 개인이 들어와 주면서 방어가 되긴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한마디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IT주들이 장중에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바이오주들이 오전까지만 해도 테마주들이 거의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모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정말 오래가지 못하고 오후에 이제 뒤집어지는데 IT주들은 장중에 급격히 낙폭을 키웠다가 장 마감 시간에 급격히 또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 반대로 바이오 테마주들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 테마주의 대장주인데 장중에 거의 상한가 갔다가 한 22여 분 만에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하한가를 일부 막으면서 끝은 났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하한가에서 탈출하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하한가로 바로 직행하게 되면은 월요일날 다시 하한가가 바로 직행되면 매물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요즘 장은 상한가 30%이기 때문에 하한가 이틀 이어지면 바로 증권에서 반대 매매가 그 다음 날 또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종목이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막았고 반면에 이제 시간 내에서 다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 하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무서운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바이오 테마주 어떻게 될 것인가. IT주는 속지 말고 바이오 테마주는 기대하지 말자라는 부분인데 이제 서서히 이제 현실화되면서 시장의 변화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바로 이런 코로나 급락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고 앞으로의 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꾸준히 좀 부정적으로 좀 보수적인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무서움이 여러분들이 한 번에 와 닿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장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점에서 위원님과 함께 강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들어볼까요, 위원님?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급락 때부터 오늘 시점까지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의 주체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한번 조목조목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걸 보고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주도주 같은 데 쫓아가면 장중 고점에 걸리고 테마주 같은 데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얽히면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는 한 번에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인지를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오늘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했습니다. 소폭 매수했고 이번 주도 매수 매도가 교차되는 데서 그냥 소폭 매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섹터별로 뜯어보면 외국인들은 IT에서 이번 주에만 5천억 넘게 매수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도 테마주가 극성을 부를 때 테마주 팔고 삼성바이오로직이나 셀트리온 기업을 1,000억 원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느껴야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짚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이 시기를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어떠냐면 2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급락했던 시기 있었고요. 그다음 급락한 이후에 급등했던 시기, 상승했던 6월 8일까지 거침없이 거의 1,400에서 2,000이 넘는 지수까지 거침없이 상승했던 시기. 그리고 6월 달에 미국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의 양상을 보이는 시기.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서 이 시기마다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부분이 코로나19 급락 때 한 달 남짓한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먼저 한번 보면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2월 달에 급락했던 이 시기에서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내려왔던 이 시기를 하락기, 하락기라고 우리가 좀 규정을 짓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3월 달부터 테슬라가 급등했던 이 날부터 6월 달 급락 전까지 상승했던 시기, 이 시기를 상승기라고 놓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다우 지수가 한 7% 폭락하면서 기간 조정이 왔던 이 시기를 조정기라고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구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뭐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만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좀 보시면은 아마 이제 느낌이 확 와닿을 겁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 급락기입니다. 2월 우리가 알고 계신 것보다 13일부터 3월 한 19일까지 기간은 한 달 남짓 정도 되는 기간이거든요. 이 시기에 보면 정말로 이제 개인들이 무지막지하게 썼습니다. 내려가는 기간 동안 계속 매수를 했고, 코스피 시장에서 12조 8천억 정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 7,9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1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3,400억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이 하락 기간 동안 13조를 팔았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을 팔았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3,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특히 이제 이 시기를 보면 삼성전자가 매도의 중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사실 이 코로나 급락이 오기 전부터 정말 좀 아이러니하게도 캡룰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시총 30% 코스피 200 내에서 30% 제한 룰이 나오면서 급격히 외국인들의 투심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ETF 물량으로 대다수가 들어와 있는데 ETF도 30% 룰에 걸려 있고 코스피 200에서도 30% 룰에 걸리면 어쨌든 이 보유 물량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 전에 이 30%라는 물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 같은 부분이 있다면 안 그래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19에 대한 급락까지 나오면서 매도 물량을 부르는 이제 그런 모습이 와버렸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14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일단 매도의 구간에서 한번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보통의 우리가 시장이 급락할 때와는 조금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뭘까요? 잘 보시면은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무지막지하게 샀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거나 하락할 때는 코스닥도 만만치 않게 사는데 이때 보면 압도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샀다. 이 말은 코스피 시장에 대형주를 샀다는 건데 상당히 잘한 거죠. 지나고 나서 보면. 왜냐하면 이런 급락기에 대형주를 사면 어쨌든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의 하락이 아니라면 결국 회복할 것이고 그 회복은 코스닥은 쾌천이겠지만 코스피 관련된 대형주들은 결국은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심이 있는 거죠.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V자형 반등이 왔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매수를 잘한 거죠. 칭찬받을 만한 매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섹터별로 한번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개인들이 12조 가장 매수했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 뭐냐면 IT 쪽에서 8조 원 이상 매수했습니다. 굉장히 잘한 거죠. 왜냐하면 IT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도 섹터지 않습니까? IT를 사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에서 좀 양호한 종목을 사든지 이 두 섹터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시장의 근간인데 개인들이 8조 상당을 IT 쪽에 매수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잘한 겁니다.
굉장히 잘한 거고요. 그다음 이제 운송장비 업종에 매수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운송량이 많이 올랐지만 이때 뭐냐면 2월달 그 코스피 시장이 하락하기 직전에 운송장비 업종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레포트들이 2월달에 쏟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몰려갔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쪽 부분 매수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2월 달에 왜냐하면 이때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에 들어왔고 쏟아지는 레포트 때문에 개인들 관심을 많이 받았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의약 바이오에서 3,300 정도 매수했고 서비스에서 2,400 정도 매수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한매 물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급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매도에서 이익 실현한 거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물량이고 기간은 지금 보면 시장의 중심이 거의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사실 이제 연기금이 기간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데 연기금은 예전에는 기간 중에서 마이너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워낙 기간의 매수 수치가 약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투신이죠. 투신이 옛날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연기금이 대체했는데 연기금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최근에는 매수를 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중심이 서지 못하고 기관들은 거의 차익 거래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뭐 매수 물량이 이 시기에 급락한 시기는 거의 없었다 보면 됩니다. 이 정도는 공매도 쇼커버 물량 정도 이렇게 본다면 결국 매수 쪽에서는 개인들이 홀로 그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징은 IT주 위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때 상당히 좀 잘했다. 점수를 그렇게 주고 싶습니다. 상당히 잘했다. 이제 매도했던 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급락기 때 어디를 매도했냐면 개인들 의학 바이오 쪽에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에서 급락이 왔을 때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데 코스닥 시장의 시총 40% 이상의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서 먼저 손절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매도가 나왔고 사실 의약 바이오 쪽에 매도 나온 걸 제외하면 개인들은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은 개인들이 운송장비 업종에 매수할 때 오히려 매도를 했죠. 2월 달에 이제 굉장히 레포트들이 좋게 나왔는데 레포트는 좋게 나왔는데 기간은 매도를 했다 그렇죠. 운수창고 업종에서 역시 매도를 했고 하업종에서 매도했는데 거의 차익 거래에 의한 부분 혹은 공매도와 연관되어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가 물량은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좀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바로 여기죠. 개인들이 IT 쪽에 대장에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은 IT 쪽에 8조 4천억 정도 굉장히 큰 폭의 이제 매도를 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많을 때는 하루에 거의 2천만 주 가까이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한 달 동안 해도 적은 물량이 아닌데 하루에 뭐 1,900만 주, 1,500만 주 매도한 날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큰 폭의 매도를 했고 아마도 이제 이때는 거의 코로나 이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거의 어떻게 보면 그냥 이성을 상실하고 막 던졌죠. 아마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도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외국인들이 정상적으로 하락 패턴에서 물량을 넘길 때는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고 그 프로그램 매수에 물량을 넘기거든요. 그러면서 선물로 매수를 해주면서 이런 이제 차익 거래의 상하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걸 만들지도 못하고 그냥 막 던져버렸죠. 그때는 왜냐면 이제 팬데믹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비중을 무조건 어느 수준까지 낮춘다. 이런 것만 지금 이제 신경을 썼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운송 장비 업종 역시 매도를 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했고 레포트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관은 차익 거래, 공매도 거래에 집중을 했고 개인들은 거의 매수만 했고 매도의 물량이 없고 외국인들은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매도를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지나고 나서 지금 V자형 반등이 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굉장히 매매를 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V자형 반등이 오지 않고 만약 시장이 하락을 했으면 다시 하락을 했다면 굉장히 어려운 투자였겠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때 들어간 부분은 굉장히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동학개미운동이 그 동학이라는 말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좋아지는 의미로 좀 겪었죠. 이때 이제 종목을 한번 보면 개인이 매수했던 종목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굉장히 잘했죠. 이때 삼성전자를 산 건 4만 원 초반대 삼성전자 사가 굉장히 잘한 겁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이것도 어느 정도 해볼만 하다 그렇죠. 삼성전자 우선주 괜찮고요. SK 하이닉스도 사실 지금은 너무 이제 개인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하락 기간에 살만한 종목입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은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상승할 걸로 보고 베팅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장 정도 받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죠. 최근에는 물론 이제 수소차 관련된 테마 이슈가 나오고 실적이 반짝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요 당시로 보면 운송 장비 업종을 조금 캐치해냈죠. 왜냐하면 코로나19 급락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행이나 항공이나 중국 소비재나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보다 최고 많이 하락한 업종이 운송 장비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셧다운됐다는 그 공포심에 의해서 관련된 종목보다도 더 많이가 아니고 최고 하락률이 컸던 업종이 바로 운송 장비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 삼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잘 샀죠.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이때 만약에 쓸어 담으신 분들은 굉장히 잘한 투자입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전력은 이제 저가 메리트를 보고 샀는데 이 부분은 좀 캐치해내죠. 그다음에 200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급락 때 개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찬찬히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업종을 대표할 만한 종목들이고 예를 들어서 뭐 코스닥의 테마성 종목을 산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나 삼성 SDI나 뭐 LG화학이나 또 지수 관련된 ETF나 상당히 살만한 부분을 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19 급락 때 사실 개인들이 했던 매수는 굉장히 큰 폭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했다. 참 잘했어요 정도의 도장을 몇 개를 받아도 될 만큼 사실 굉장히 매매를 잘한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보통 이제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개인들이 이렇게 매매를 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주식을 지금까지 몇십 년째 하고 있지만 이때가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이 가장 매매를 잘한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개인들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결론적으로 좀 보면 개인들은 IT 대형주와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대형주 혹은 지수에서 상방 쪽으로 가는 ETF를 샀기 때문에 굉장히 별 5개 잘했다. 매매를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기간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차익 거래나 공매도 거래 같은 좀 소극적인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IT와 운송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뭐 앞뒤 안 가리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에 비해서 개인들이 월등하게 매매를 잘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제 이런 변수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일단 매도 후에 후 대응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언제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코로나19 급락 때 2월 중순에서 3월 한 중순 조금 넘어가는 이 시기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개인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매매를 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이 이렇게 매매 잘했고 성공했던 예를 과거에도 이 정도까지 성공했던 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수가 예전에 생각나시잖아요. 계속 1000을 갔다 못 가고 100에서 1000 갔다 100에서 1000 갔다 1000에서 어느 날 2000 갔다가 폭락할 때 뭡니까? 개인들 또 당했었잖아요. 엄청 당했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급락하는 시기에 이렇게 개인들이 잘 샀던 예가 과거에 있었던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코로나19 급락기 때 개인들이 테마성 종목이나 급등 종목에 몰리지 않고 지수 관련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쪽으로 상당히 매수가 잘했다. 이 부분이 또 V자형으로 반등을 주면서 굉장히 그 빛을 발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에서 LG랑 마찬가지지만 2차 전지 관련된 분들 거의 100% 넘게 다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이 해피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굉장히 일단 투자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상승기입니다. 상승기는 아까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3월 19일 딱 지나는 저점 찍는 거기서 테슬라가 18% 급등하면서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들이 바닥을 먼저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면서 폭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주기 시작했고 그 반등 시점부터 이제 시장이 6월 8일까지 큰 폭의 상승을 들어갔죠. 우리 시장은 1,400대에서 2,000이 넘어가는 지수 때까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이 기간 동안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400에서 1,500, 1,600, 1,700, 1,800 올라올 때마다 1,400 바닥대에서 반등이 들어왔을 때 1,500, 1,600 갔을 때도
어떤 위기가 났습니까? 고용지표,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 이제 완전히 시장은 붕괴될 것이다. 고용지표가 40만 실업수당 청구해서 몇백만이 나오면 시장이 어떤 반응을 나올까? 몇백만 나왔죠. 결국 400만 나왔습니다. 4월달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가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위기가 크게 들어왔을 때 그게 바닥이냐 혹은 시작이냐를 우리가 그 순간에 구분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느끼실 겁니다. 이게 바닥인지 시작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위기 시절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또 1600 왔을 때 또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지표가 나빠지는 부분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나빠질 것이라는 부분 또 나왔죠. 거기다가 미중 갈등 또 중간에 나왔죠. 거기다 이제 홍콩 보안법 나왔고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1400에서 2000이 훌쩍 넘어가 버렸죠. 이때도 잘 보시면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상승이 그러니까 급락하는 시기도 많이 샀고 상승하는 시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샀죠. 8조 10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 3조 8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간은 이때 이제 매수에 좀 동참했죠. 1조 8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1조 8천억 정도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역시 이 시기에도 10조가 넘는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도 매도를 했습니다. 조금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하락기 쪽에는 급락할 때는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 쪽으로 많이 접근했는데 개인들이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뭡니까? 8조 1000억 정도 매수했는데 코스닥에서도 4조가량 매수하면서 전체적인 비율이 한 2대1 정도로 코스닥에서도 이제 매수를 좀 많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지수 관련된 대형주 쪽에서 이제 서서히 코스닥에 있는 이제 중소형주로 조금씩 이제 넘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조금 아쉬운 게 이때도 계속 대형주 쪽으로 좀 더 밀어붙였으면 훨씬 더 수익이 좀 좋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여기도 낫배드 수준입니다. 왜? 지수는 결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낫배드 수준이고 이때 아마도 이제 매수에 동참했느냐 못했느냐가 굉장히 이제 큰 차이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1400, 1500 넘어올 때, 1500 넘어올 때, 1600 될 때 뭡니까? 한번 얻어맞을 때 얻어맞더라도 계속해서 매매를 하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이제 이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 매를 맞는 것보다 계속해서 중간중간 내는 수익이 더 크다라는 이제 결론이 좀 있는 거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던 부분이고, 이때 이제 조금 이제 개인들이 사사삭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때 그러면 개인들이 어디를 많이 샀냐 보면, RT에서 2조 3천 정도 괜찮다 그랬죠. 어느 정도 샀고 서비스업에서 1조 5천 정도 매수했고 금융에도 1조 5천 정도. 그러니까 이런 업종은 약간 캐치이다 그렇죠. 왜 샀는지 캐치인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개인들이 아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한 12조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8조 넘게 했고 코스닥 시장에도 한 4조 가까이 하면서 합치면 한 12조 되는데 좀 이제 아쉬움이 사삭 나오는 거죠. 왜? 12조 중에서 IT 쪽에서 2조 3천억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10조 원은 어디로 가는 10조 원은? 10조 원은 별로 득이 되지 않는 곳에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씩 매매가 이제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도 차라리 제약바이오 쪽의 대형주, 우량주 쪽이나 IT 섹터 쪽으로 좀 더 밀어붙였으면 아마도 지금 굉장히 좀 더 즐거울 수 있는데 한 12조 정도 매수한 금액에서 주도주 쪽은 한 2조 3천억 정도, 한 10조 가까이 금액이 뭡니까? 이제 비주도 섹터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조금 아쉽다 했죠. 이제 결론 좀 봐야죠. 그래서 기간은 금융업 쪽으로 매수 조금 했고 화학 쪽에 좀 매수. 거의 뭡니까? 기간의 매수 물량은 굉장히 작고 그나마 대부분 공매도 쇼커버링 아니면 차익 거래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기간은 여기까지도 그렇게 큰 매수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인 매수세에 지금 플러스 알파 정도로 지금 이제 따라 들어왔다는 거죠. 그나마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일부 전환이 되었다는 것에 조금 이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보면 매수했던 업종이 의약 바이오 쪽에 5,500 정도 매수를 좀 했고요. 음식료 업종에 1,400 정도 매수했다. 이런 부분은 거의 뭐 공매도 쇼커버링 정도 이상의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도 크지 않은 데다가 섹터 자체도 보면 그렇게 중요한 섹터 아니고 아마 이쪽에서 이제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세트리온 계열 같은 대형 우량주 이제 좀 괜찮은 장기 종목에 일부 이제 매수가 동참 들어왔다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역시 3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상승하는 기간에도 매수의 주체는 여전히 개인들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는 치고 있지만 조금 이제 섹터가 조금 아쉬움이 조금씩 나온다 그랬죠. 매도했던 부분을 보면 이때도 개인은 거의 뭐 전업종 매수이기 때문에 매도한 업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료에서 한 1,200 정도 매도했다는 거 빼고는 거의 매도가 없고, 기간은 뭐 서비스 쪽이나 음식료 쪽에 매도를 했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외국인들은 보면 반등을 주고 올라오는 비주도 섹터 쪽에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도 한 2조 7천. 왜냐하면 이 섹터들은 시장이 반등 주면서 같이 딸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철저하게 비주도 섹터 쪽에는 매도를 했다. IT 쪽에서도 여전히 매도를 이어갔는데, 예전에 거의 8조, 9조 가던 매도가 뭡니까? 매도 일단 금액은 확 줄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비주도 섹터나 하락 쪽에는 매도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 상승하는 기간을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비주도 섹터는 매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주도 섹터는 매도를 하긴 하는데 비중을 좀 줄여서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승기는 조금씩 이제 뭔가 변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종목을 마지막으로 보면 개인들이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상승하는데 인버스를 사다. 요거 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방 쪽을 밀어붙였어야 됐는데 여기서 선물 인버스 들어가면서 손실액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특히 뭡니까? 원유 선물, 원유 ETN 들어가면서 너무나 큰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타임포가 빠르다는 부분에서 이 선물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롤오버에 대한 비용 부담을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전부 손실로 좀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아쉽다. 삼성전자를 샀거나 삼성전자 우선주 간 것은 굉장히 괜찮았고, 셀트는 헬스케어까지 간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매수했던 부분이 언택트 관련돼서 카카오. 여기도 좀 아쉽다 그렇죠. 카카오 매수까지는 괜찮은데 인버스 쪽으로 들어간 게 역시 시장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현재 언택트 쪽으로 또 들어갔고 괜찮고, 지수 관련 쪽으로 들어간 것도 괜찮고, SDI 쪽으로 들어간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하락기에는 굉장히 100점이었다면 상승기의 매수가 뭡니까?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좀 교차가 되면서 점수가 한 7, 80점대로 이제 조금씩 내려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은 업종 대표주에 들어갔고 ETF에서 뭡니까? 상방 하방이 교차되면서 사실 손실액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원유 선물이라든지 인버스 관련 상품에서 손실이 좀 커졌다. 기간은 여전히 단기 차익 거래에 집중을 했고, 외국인은 저평가되어 있는 주도주 쪽에 선택적으로 일부 매수가 들어왔지만 나머지는 계속 매도를 갔다. 이제 이런 관계로 좀 보신다면, 어쨌든 코로나19 급락대와 장기간 상승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 개인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역대적으로 개인이 이렇게 매매를 잘한 예가 손에 꼽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수익을 좀 거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살짝 이제 아쉬움이 좀 묻어나고, 매수 금액 자체가 주도 섹터에 들어가는 비율이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수급이 좀 바뀌는 부분이 아쉽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큼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보신다면 여기까지는 개인들이 괜찮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분은 바로 다음인데 잠시 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었는데 그 이후가 궁금하시죠? 이어서 강의를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저희 위원님과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 있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오픈 채팅 탭을 따로 누르셔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지금 갖다 대셔도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쭉 맥을 짚어주고 계신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 위원님 이 노란톡방에서 종목 이야기도 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참 6월까지는 좋았는데 위원님께서 그러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이어서 강의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제가 그러나라고 이제 마무리를 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6월 달에 미국 시장이 느닷없는 폭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었지만, 그때 이제 다우 지수가 하루에 한 6.8%, 거의 7% 가까운 폭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심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이 좀 이어졌는데 그 시기를 조정기라 놓고 보면 최근에는 시장이 좀 상승하긴 하지만 바닥은 잡았는데 기간 조정 이상의 상승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6월 9일부터 7월 23일 이 시간을 이제 조정기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때 이제 수급을 보면 개인은 여전히 이제 8조 6천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죠. 급락할 때도 상승할 때도 조정할 때도. 근데 내용은 다르다 그렇죠. 급락할 때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수 관련 대형주를 샀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할 때는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한 2대1 정도 비율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주도 섹터에 들어간 금액은 전체 한 20% 내외로 작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정기에도 역시 8,6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도 한 2조 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기간은 이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6조 1,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1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차익 거래고,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2,150 정도, 2,100 정도 넘어가면 그 PE 한 12배에 붙으면 안 산다 그렇죠. 밑에 내려가면서 하지만 그 지수 때 올라오면 안 사다 보니까 그때는 오히려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은 매도를 좀 했고, 이제 문제는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이때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매도 금액이 상당히 줄었죠. 거의 한 10조 원대 가까이 계속 매도하다가 전체적인 매도 물량이 양적으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일부 이제 매수로 또 전환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 조정기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은 매수를 이어갔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좀 줄였고, 기간이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이 코로나 급락 때와 상승할 때는 매도의 주체가 외국인이었고 매수의 주체가 개인이었다면, 이때부터 이제 주체가 바뀌었죠. 뭡니까? 매수의 주체는 그대로 개인인데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이 아니라 기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기간으로. 그럼 기간은 일정 부분 연기금의 차익 물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물량이 뭡니까?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건 당연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선물로서 그 거래를 조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킨 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왜 매도를 유발시켰을까요? 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킬까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 물량을 개인들이 사는데 외국인들 뭡니까? 역시 이제 사고 싶은 물량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물량을 넘기고 싶을 때는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해서 그쪽으로 넘기고요. 물량을 좀 사고 싶을 때는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해서 그 물량을 삽니다. 그러니까 왜 최근에 장세가 퐁당퐁당 장세가 오냐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는 하락했다가 외국인이 저가에 봤으면 상승했다가 중간에 장중에 선물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니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최근 이제 그런 장세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왜 나오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사실 그렇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두려운 부분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조정기를 거치면서 수급이 상당히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개인들은 서비스업에서 2조 2천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금융업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매수를 했고, 유통업에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IT하고 바이오가 없어요. 주도 섹터 하나도 없다 그랬죠, 조정기에. 이런 섹터라는 거는 뭡니까? 테마거나 단기 반짝하는 급등하는 그 일종의 섹터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단기 상승에 이제 집중돼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정기에 들어오면서 개인들은 이전에 IT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좋은 종목도 매수했던 부분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랬죠. 전부 섹터 내에서 보면 거의 다 급등주 테마주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소극적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거의 뭐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왜냐하면 차익 거래에 해가지고 물량이 나오는 부분인데, 거의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로서 만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 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에 지금 보시면 6월달 급락해 보면 드디어 이제 IT가 누가 매수했냐면 외국인이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조정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철강이 매수했고 화학도 매수했는데, 이런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이때 급등했죠. 급등하면서 경기 부양과 관련된 부분에서 철강이나 화학 쪽에 쇼크브링, 그러니까 공매도 들고 있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랬죠. 그 부분들을 좀 쳐냈다는 거. 그런 정도의 의미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매수는 외국인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근데 이게 잘 드러나지 않죠.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얘기하지만 IT 종목을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급락하는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오늘처럼 급락하거나 안 그러면 한 2, 3일 전부터 급등하는데,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절대 클릭으로 주문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장중에 5G가 5%, 6% 급락하는데 그게 매수를 하고 싶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오전장까지 바이오는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어디에 손이 가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 같은 날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IT 종목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스닥이 조정하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조정권에 들어간다, 내려간다, 폭락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IT주를 던져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이번 주에도 5천 원 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금액이 한 달 넘짓인데 지금은 주 단위로 5천 원 이상씩 사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폭이 지금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데 팔 때는 조금 팔고 살 때는 많이 사고 팔 때는 조금 팔고 살 때는 많이 사고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뭡니까? 잘 드러나진 않는다는 거죠. 드러나진 않지만 물량은 계속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뭡니까? 2천 몇백만 주가 지금 1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삼성전자 물량이 외국인 입마에 포켓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고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장에 갈 거니까 삼성전자 물량을 넘기지 말라는 말을 수차례 했잖아요. 근데 이거 한 번 흔들면 이렇게 됩니다. 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조정을 줬다. 그러면 흔들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금 삼성전자가 54,000 돌파한 이후에 55,000 찍고 흔들렸다가 지금 조정받아서 내려갔습니까? 불과 며칠 뒤에서 지금 다시 52,000, 53,000원 올라와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IT 조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급락 한번 했죠. 오늘 정도 하루 더 내릴 수 있죠. 오늘 정도 하루 더 내리면 다음 주 월화수 다음 주에는 뭡니까? 가격 하락 끝나고 옆으로 갑니다. 기간 조정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뭡니까? 직전 고점은 또 넘어가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보시면 조정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아쉽게 들어온다는 거죠. 매도한 업종을 보겠습니다. 개인은 음식료 업종에 매도를 했고 기관은 뭡니까? 외국인이 사고 싶은 쪽에 프로그램 물량을 다 내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도 매도를 했고 화학 쪽에서도 일부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외국인은 뭡니까? 테마주 관련되어 있는 쪽은 싹 다 정리를 하고 있죠. 싹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도 섹터 정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길 부분은 대부분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방향을 명확하게 정한 거죠. 그러니까 비주도 섹터를 팔아서 그 금액에 플러스 알파로 주도 섹터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점 매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는데 그냥 이번 주부터는 그냥 대놓고 삽니다. 그냥. 삼성전자 그냥 대놓고 사고 IT 섹터 그냥 대놓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조정 줄 때 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따라 못 들어올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이제 급박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개인들이 상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개인들이 많이 샀던 점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나쁘지 않죠. 근데 지금 개인 신용융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나쁘진 않지만 탄력이 좀 떨어지고. SK는 왜 샀을까요? SK 바이오팜을 못 사니까 SK를 샀다 그렇죠. 공모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바이오로 하나로 보면 됩니다. 바이오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 산 거고. 코덱스, 인버스. 여기서 자꾸 시장이 어렵다 하니까 뭡니까? 인버스 쪽은. 지금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만 세모주고 나머지는 뭡니까? 굉장히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 그렇죠. 네이버 물론 좋죠. 언택트. 근데 언택트는 뭡니까? 이제 후발에 지금 참여하는 거예요. 이미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뭡니까? 추격진이에요. 추격 매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다 그렇죠. 조정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몇 세트 종목. 한국전력? 좀 세모 정도까지는 주겠지만 이걸 좋다라고 얘기하는 없죠. 셀트로 했을게요. 10만 원 밑에서 샀고 밑에서 좀 저가에서 샀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추격에서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 더 많아요. 뭐냐면 셀트로 헬스케어가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을 연기면서 급등했던 날들이 이틀 정도 나왔다 그렇죠. 그때 다 물렸죠. 대부분. 그때 많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단가가 전부 다 10만 원, 11만 원 요때 많이 들어간 거죠. 급등할 때. 그다음 카카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카오는 좋은 종목이고 지금 상승은 잘하고 있지만 뭡니까? 언택트 막판에 지금 추격 진입입니다. 추격 진입. 언택트는 전부 추격 진입입니다. 그냥 호텔시나 한한형 때문에 들어갔다가 지금 다 물렸죠.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언택트 관련된 종목에서 추격 진입입니다. 추격 진입.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아까 상승할 때나 급락했을 때 샀으면 지금 굉장히 추가 매수 하더라도 괜찮은 거죠. 근데 지금 뭡니까? 조정기에 전부 다 시세가 거의 끝자락에 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뭡니까? 굉장히 어긋나 있다라는 거죠. 추격 진입 아니면 테마죠. 추격 진입 아니면 테마죠.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경고를 줬던 부분도 이런 부분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당장 눈앞에 한 5%, 10% 먹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왜 제가 이거를 이 정도 가지고 망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
사실 망한 건 아니죠. 이런 종목들이 나쁜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망했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왜 망했다는 표현을 쓸까요? 이제 그 이유가 잠시만요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급락 때 개인들 신용잔고가 한 10조 원 정도 있다가 급락했을 때 반대매매 나오잖아요. 아시죠? 신용매매는 급락한 반대매매 나니까 금액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조 원 가까이 갔던 신용융자에게 6조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장이 상승하면서 역대 최대치로 올랐습니다. 13조로 넘어가는. 13조 5천인데 지금 더 올랐죠. 며칠 사이에.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나온 뉴스가 뭡니까? 증권회사에서 돈을 못 빌려준다. 왜? 잔고가 없어서. 이미 개인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줘서 잔고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신용융자가 안 된다. 나왔죠. 어제부터 뉴스. 이런 뉴스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신풍지가 급락이 보이지 않나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망했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신용융자액이 지금 현재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물론 이제 저하고 같이 노란톡에 계시는 분들은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융자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 10종목입니다. 자, 볼게요. 시젠, 좋은 종목이죠. 바이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입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입니다. SK는 바이오는 아니지만 SK 바이오팜을 사고 싶은데 공고를 못 받은 사람이 샀기 때문에 바이오입니다. 부강약품, 바이오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입니다. 네이버 언택트입니다. 카카오 언택트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입니다. SK 하이닉스만 IT입니다. 그러면 전체 10종목 중에서 뭡니까? 7종목이 바이오입니다. 나머지 2종목은 언택트입니다. 개인들의 자금은 어디에 다 들어갔다? 신용 사상 최고의 융자액이 바이오와 언택트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언택트고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겠다면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언택트가 자기가 갈 수 있는 지금 한계치에 와 있는데 추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용융자액의 70%는 바이오의 테마주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종목들은 대표 앞종목 10종목 끊었기 때문에 우량주로 나오지만 그 밑으로 가면 전부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테마주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바이오 쪽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언택트 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이 이제 어려워지면 오늘 IT 종목들이 급락을 했는데 IT 종목들이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급락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급락이 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IT주는 뭡니까? 오늘 내려가서 급락을 했는데 외국인들 밑에서 다 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급락을 주고 그런 종목들은 사버리고 이런 종목들은 오늘 오전까지 상승해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뭡니까? 상한가 들어갔다가 20분 만에 하한가로 내렸네요.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개인 신용융자액이 전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신풍제약이 뭐 하한가를 막 들어갔다가 동시호가에서 빠져나가지고 마이너스 15%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하한가에서 풀렸네. 다행이네. 또 올라가네. 이게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물론 하루 이틀은 올라갈 수 있겠죠. 하루 이틀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느닷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은 하한가 30%입니다. 마이너스. 두 방 정도 맞으면 마이너스 한 70% 돼버려요. 오늘 지금 상한가에 샀다가 하한가에 판 사람은 하루에 마이너스 한 60, 70%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0%, 60% 넘어가 버리면 증권회사에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내가 팔고 싶지 않아서 버틴다 하더라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계산상으로 생각해 보면 이틀 정도 하한가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뭡니까? 반대 매매입니다. 그러면 신풍제약 같은 예를 들어서 오늘 금요일날 지금 시간을 내서 하한가에 들어갔거든요. 화요일날 한 번 더 하한가 들어가면 화요일날 뭡니까? 반대 매매 나옵니다. 화요일 수요일. 그러면 그때는 장 시작하기 전부터 증권에서 나오는 반대 매매 물량이 쌓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점 하한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공포심을 느끼고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까지 가느냐 부분을 좀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IT주가 급락했다가 낙폭 줄면서 마감인데 여기에 공포심을 느껴야 됩니까? 바이오주가 지금 상승했다가 조정받는 여기에 공포심을 느껴야 됩니까? 어디에 우리가 공포심을 느껴야 될까?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반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IT주에서 굉장히 공포심을 느낍니다. 왜? 언론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나스닥 지금 IT 대형주 고점 지금 위험한 상태다. 심지어 지금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그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합니다. 지금 그때 나스닥의 닷컴 버블과 지금의 나스닥의 상승의 그 부분이 똑같습니까?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때는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A 공업사가 A 테크놀로지 이름만 바꾸면 상한가 3방씩 갔잖아요.
무조건 공업사에서 테크놀로지 영문명만 바꾸면 상가 3방, 4방, 7방 갔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실적도 하나도 없고 실제도 하나도 없는 업체들이 너도 나도 뭡니까? 망하기 직전 회사들이 이름만 테크놀로지로 바꿔서 전부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상한 현상이 왔잖아요. 지금 나스닥의 상승을 이끄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입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MS, 테슬라, 마이크론 전부 다 어때요? 지수가 있는 대형주들이고 실적이 뭡니까? 생각했던 이상으로 경제 재개, 2분기 바닥론, 실적 폭발, 실적이 지금 나오는 우량 대형주들이 지금 지수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닷컴 버블이 들어왔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그 중소기업들이 이름만 바꿔서 날아가던 때와 지금 누구나 알만한 그런 대형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갈 때와 유동성이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 같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혹되다 보니까 뭡니까? IT에 대한 공포는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고 이런 데 대한 공포는 안 느낀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금 현재 전부 바이오와 언택트에 몰려있는 차상 최고 신용 융자 잔액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는 공포심을 못 느끼고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IT 종목은 하락하면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고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계속 퐁당퐁당 상승해서.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어느 업종이 가겠냐. 이 개인의 신용 융자액이 들어와 있는 이 바이오 업종이 계속해서 하늘 끝으로 날아갈까요? IT 종목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저가에서 매수하고 있는데 이게 바닥으로 내려갈까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냐면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어떻게 보면 두세 달 동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국 이제 결론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 적어도 서경제 TV를 보는 시청자분들은 저는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보지 않는 개인 투자가 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신풍장 느닷없이 한가를 맞으면서 하루 60% 손실이 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죠.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시기에 지금 개인들은 뭡니까? 우리가 섹터별로 봤죠. IT 종목에 매수한 거 없이 IT 종목 전부 매도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테마주 쪽이 아니고 조금 더 좋은 종목 쪽 접근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아닌 바이오 테마주 쪽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부분과 함께 또 하나는 뭡니까? 언택트처럼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업종을 지금 추격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신용 융자 장액의 대부분 한 70%가 바이오 테마고 나머지 한 20%가 언택트주인데 물론 카카오나 네이버는 우량한 회사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죠. 다만 지금 가격대에서 따라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 개인들이 지금 급격히 몰려있는 급등주 추격 진입하고 있다. 낙폭 과대 종목에서 역시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 봐야 되고 그리고 ETF 하방 쪽으로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자꾸 인버스 상품은 왜 자꾸 지금 들어갑니까? 지금 지수가 인버스 상품은 최소한 2,000m로 내려가는 하락을 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이 2,000 몇백 대에서 절대 그 인버스에 진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뭡니까? 반대 방향 쪽으로 진입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랬죠. 기간은 단기 차익 그럴 때 아무것도 역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기간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뭡니까? 주력 업종 저가 매수를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의 수급 변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락기에는 주도 섹터 매수해도 좋았죠. 상승기에 비주도 섹터 매수했지만 나쁘지 않았죠. 세모 정도 됩니다. 조정기에 뭡니까? 테마주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제 상승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 물고 그냥 물려있는 테마주를 가지고 상승기를 그냥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순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외국인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뭡니까? 하락기에는 주도 섹터 매도했습니다. 약간 오판이었죠. 그 다음에 상승기에는 비주도 섹터 매도하면서 이건 상승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정기에는 뭡니까? 주도 섹터를 계속해서 저가 매수하고 있는데 한 2조, 이 한 달 남짓한 기간에 2조 5천 정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주도 섹터 저가 매수가 아니고 뭡니까? 붕 띄우면서 그대로 끌어올려 버리겠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너무나 그 눈에 보이는 수순 아닙니까?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 역시 이제 지수가 이제 대형주 종목 나오는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급락할 때 상승할 때 우리가 잘했잖아요. 어느 정도 잘했잖아요. 조정기에 급격히 무너집니다. 이거 죽을 써서 예를 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절대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좀 과격한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가야 됩니다. 개인 신용융자액이 많은 저 종목들이 끝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 부분을 좀 상기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송을 통해서 꼭 한번 리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투자에 대해서 쭉 이제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금요일 밤 행복하게 나시길 바라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